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입니다. 저자 진홍국, 출판사 경이로움. 그럼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중소형주를 13년간 파면 보이는 게임의 룰. 필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하는데 필자의 경우 증권회사에 소속된 전통적인 제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2008년 처음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까지 어느덧 13년 넘게 기업 분석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의 향후 미래가치를 보고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CFO로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필자는 애널리스트의 일을 보조하는 RA로 입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IT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로 데뷔하여 삼성전자, 애플 등의 부품을 납부하는 중소형 IT 주식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비교적 회사의 규모가 작은, 즉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분석하는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하여 IT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으로 분석 대상을 한층 더 넓히며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자산운용사로 이직하여 펀드를 맡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만 쓰다가 직접 주식을 운용해보니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13년 이상 꾸준히 지켜봤고 뛰어난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감사하게도 주식과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주로 맡았던 종목은 스몰캡과 바이오였는데요. 혹시 이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점이 있나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주식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10년 넘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내다보니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심리를 면밀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꾸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주식의 3대 수급인 개인, 기관, 외국인을 두루 겪으며 자연스레 주식시장의 생리를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들만 아직도 모르는 게임의 룰. 주식은 철저히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메커니즘은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파악한 자기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나름대로 터득하고 파악한 메커니즘을 쉽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맛보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매수 후 주가의 변동 과정을 여행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해운대라고 입력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나옵니다. 지금이 오후 12시니까 내비게이션의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5시 반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며 가는데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난 내비게이션을 못 믿겠어. 틀릴 때가 많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정말 해운대에 5시 반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내기해볼까? 심심했던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친구는 이 게임의 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실제 도착 시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갖는 거야. 각자 예상하는 도착 시간에 베팅해보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구나 예상 시간을 바꿀 수 있어. 편의상 예상 시간은 30분 단위로 하자.
단, 바꾸려는 시간대에 이미 다른 친구가 베팅했다면 그 자리는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있어. 모두가 룰에 동의하고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베팅합니다. 한 친구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5시 반에 베팅을 했고 부산에 많이 가봐서 교통 상황을 잘 안다고 뻐기는 한 친구는 이 시간대에는 길이 안 막혀 조금만 밟으면 의외로 빨리 갈 수 있다며 4시 반에 베팅합니다. 나머지 셋은 운전자의 성향, 휴게소에서의 식사 여부, 날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자의 생각에 따라 6시, 6시 반, 7시에 베팅했습니다. 이제 차가 출발했습니다. 판돈은 두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슬슬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네요. 4시 반에 베팅한 친구 A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5시 반에 베팅한 친구 B에게 말합니다. 나 5시 반에 베팅하고 싶은데 그 자리 나한테 10만 원에 팔아라. 친구 B가 말합니다. 생각 없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안 비킬래. 친구 A가 다시 제안합니다. 좋아. 그럼 20만 원 줄게. 나한테 그 자리 넘겨줘. 친구 B가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이기면 내가 400만 원을 버는데 20만 원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정체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럼에도 무슨 이유인지 6시에 베팅한 친구 C가 넌지시 친구 A에게 말합니다. 10만 원에 4시 반에 나한테 팔아라. 친구 A는 잠시 흔들립니다. 이런 교통 상황이 계속되면 5시 반은커녕 6시에도 도착하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10만 원에 4시 반을 팔고 6시나 6시 반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이 나중에 더 막히면 분명 친구들이 다음 시간대를 노릴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갈 테니까요. 친구 A는 과감하게 10만 원을 받고 친구 C에게 4시 반 자리를 물려줍니다. 친구 A는 자연스럽게 친구 C의 6시 자리로 베팅을 옮겼습니다. 아직 부산에 도착도 안 했는데 10만 원을 번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착 시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도착 시간을 재산출합니다. 모래시계 그림이 정신없이 돌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이제는 5시 반에서 6시 반으로 늦춰졌습니다. 순간 다른 친구들이 6시 반과 7시에 베팅한 친구 D와 E를 쳐다봅니다. D와 E가 미소를 짓고 있네요. D와 E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안 팔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대충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감이 오시나요? 위의 이야기를 주식시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예상 도착 시간은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는 경기 상황,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일 수도 있고 실적이나 수주, 신약 개발 가치, 기업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치는 주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전망치의 평균으로 표현됩니다. 혹은 기업들이 스스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가이던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자신들의 전망치 혹은 사업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죠. 투자자들은 그 기대치를 잣대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대치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면 주가는 아직 싸다 라고 생각되어 오를 것이고 실현이 어려워 보이면 비싸다 라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외 여건이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A라는 회사가 기대치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기대치를 믿고 A 회사 주식을 샀는데 언론에서 올해 A 회사의 수주가 크게 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년보다 그 양이 훨씬 많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얼마 뒤 수주 공시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주 금액이 엄청납니다. 올해 기대치를 대폭 상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수주 공사를 피자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로 비유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한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 변수 속에서 계속 주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내비게이션 베팅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기대치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분별력. 두 번째, 뉴스나 공시가 회사의 영업 혹은 주가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하는 판단력일 것입니다. 먼저 시장 기대치의 달성 여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방금 언급한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사건은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상회하거나 화해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때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하는 친구들처럼 투자자들이 분주해집니다. 두 번째, 뉴스의 파급 효과를 파악한 후 이 뉴스가 지금 주가에 반영됐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예상 도착 시간이 5시 반이 교통 정체와 앰뷸런스가 오는 시간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면 결국 해운대에는 5시 반에 도착할 것이고 그 이후에 도착한다는 데에 베팅한 친구들은 모두 돈을 잃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5시 반이 교통 정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올바른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국내외 주요 10개 기업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시즌으로 알아보는 시장 기대감. 대체 왜 이렇게 좋은 상황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지?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뉴스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 언론 보도를 일부 발췌해봤습니다. 아래 뉴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매출액 1조 원도 어닝 쇼크, 고삐 풀린 증권사 리포트. 코스닥 기업 시젠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내용이다. 시젠은 지난해 매출액 1조 125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2.7%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5,031억 원으로 1,783.8% 상승했다. 모든 경영 지표가 상승했지만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어닝 쇼크를 외쳤다. 증권사가 정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2021년 1분기 매출액 역시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매도해야 할까?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매수다. 목표가 역시 리포트를 발간한 전일 종가의 2배에 가까운 액수를 제시했다. 하지만 리포트가 공개된 후 해당 기업의 주가는 30% 넘게 폭락 중이다. 대체 증권사 리포트는 어떻게 봐야 할까? 경향신문 2021년 2월 28일. 위 기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시젠의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00%나 상승했는데 증권사는 어닝 쇼크를 외쳤고 주가는 폭락했다. 왜 실적이 이렇게도 좋은데 어닝 쇼크인 것인가? 그리고 왜 주가는 빠진 것인가? 둘째, 어닝 쇼크라면서 왜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인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책 후반부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기 어려운 애널리스트들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미래의 이벤트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작년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00%나 상승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시젠의 실적은 이미 2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 6개월간의 높은 실적 성장을 경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서 연간 1,800%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준다 해도 주가엔 이미 호시적이 반영되었기에 더 오를 것이 없죠. 이미 코로나19가 창궐한 초기부터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어떠한 기업의 실적이 1800% 늘어난 사실보다는 그 회사의 성적이 기대치 대비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시장의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크게 기본적 분석, 기업의 가치 평가,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주가 차트 해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다시 내비게이션 게임을 예로 든다면 현재 남은 거리, 도로 상황, 날씨,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적 분석은 일종의 눈치 게임입니다. 예컨대 친구들이 자꾸 6시, 6시 반, 7시에 베팅하려는 걸 옆에서 지켜본다면 창밖을 보지 않아도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대기줄이 긴 식당을 보고 소문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식당에 줄이 길게 서 있다면 이 집은 정말 맛있나 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기본적 분석, 즉 기업 분석은 손님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가라는 것보다는 요리의 종류, 사용하는 재료, 요리의 비주얼, 요리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이 요리가 맛있을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기업 분석 전문 애널리스트였던 만큼 이 책에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고른 후 시장의 기대치를 가늠하고 뉴스가 주가 혹은 사업에 미칠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앱으로 알아보는 테마주. 여러분은 매수할 주식을 어떻게 고르세요?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은 크게 1. 투자 기간, 그리고 2. 요구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인가 라는 것입니다. 단타를 칠 거면 단타에 맞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장기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언론 등에서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필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요구 수익률은 주어진 기간 안에 얼마의 수익을 내고 싶은가입니다. 요구 수익률에 따라 투자 대상도, 감내해야 할 리스크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타 주식은 곧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이어야 합니다. 혹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 없이 주가가 오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타는 당일에 매매하기도 하고 짧게는 몇 분, 몇 초만 보유하다가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를 스윙 매매 혹은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단타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주식 호가창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기가 힘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주식 투자 컨셉입니다. 단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여 지지율이 오르면 그 정치인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주식들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투자 컨셉은 단타일 수밖에 없고 단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급히 올랐던 주가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장 잘 알려진 정치 테마주는 안랩입니다. 안랩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안랩 대표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안랩의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안랩이 어떤 쪽으로든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양보하면서 한때 16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4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안랩에 투자한 이들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는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재빨리 탈출했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페이지 51. 바이오 업종은 먼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건설은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 우리가 가서 지어주고 대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누군가 우리의 기술을 사가서 임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상에는 기본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여되고 추가로 시장에서의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사가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의 수출 금액도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전년 매출 대비 몇 %인지를 보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 개발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이오는 계약 금액을 전년 매출과 비교하기보다는 시가총액과 비교하기 바랍니다. 페이지 80. 이익 성장보다 더 높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퍼 배수가 마구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회사가 새롭게 변모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지거나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믿는 경우입니다. 이 시기는 실적 증가에 퍼 배수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입니다. 반면 리레이팅의 반대는 디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거나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믿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이 한두 분기 잘 나와도 주가가 힘있게 뻗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경쟁사가 진입했거나 현재 생산하는 물건이 앞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